다음은 이제 절세 방법 중에서 법인을 세워가지고 절세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로서 지금 혜택 부분은 여러 가지가 지금 있는데요. 첫 번째는 취득세, 아까 설명했던 부분이랑 조금 더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취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다음 법인세 감면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1세대 2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고, 양도소득세 감면, 또 특별한 경우에는 거의 뭐 100% 면제까지 받는 경우도 있고요. 임대 필요 경비에 대해서 넓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임대 사업자를 해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의무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분들한테 정부가 부과되는 의무는 중간에 이제 매도를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만일에 매도를 하게 되면 그 동안에 그 받았던 감면 세금은 페널티로 다시 다 반환을 해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과태료까지 부과를 해야 됩니다. 기타 뭐 여기 보시는 저런 이제 의무 조항들이 있습니다. 요 내용들은 일단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을 이용해서 부동산 절세를 하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는 법인을 이용하면 소득세가 절약된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개인은 지금 최대 구간이 소득세율이 42%죠. 근데 법인세는 많은 것이 25%, 22%, 20% 이렇게 되니까 보통 3천만 원 이것은 훨씬 초과한다고 봤을 때 법인세가 소득세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득의 분산 효과도 볼 수 있다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법인도 하나의 사람처럼 되기 때문에 얘는 별도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법인으로 부동산을 하나 돌려두면 나는 부동산을 하나 더 샀어도 1가구 1주택이 될 수 있고 누진세를 안 맞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 경비 인정 항목이 많다는 것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중과 지역의 단기 매매 투자가 유리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들은 단타를 했어도 뭐 샀다가 한 달 만에 팔아도 거의 징벌에 가까운 세금인 50% 이런 걸 받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법인세만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 매매를 할 때는 법인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 일반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세금이 아까 법인세 22%만 내면 되는데 추가로 여기 보면 주택, 별장, 비사업용 토지를 샀을 경우에만 거기다가 나중에 10%의 세금을 더 내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해당이 되지 않는 뭐 오피스텔이나 상가나 이런 것들은 그런 세금조차도 없는 거고요. 또 이런 비사업용 토지라 하더라도 10%만 더 내면 되니까 세금이 훨씬 더 적은 거죠. 법인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없지 않습니까?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그게 별도로 여기 부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법인세 외에 요 세 가지 종류, 주택, 별장, 비사업용 토지를 사가지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10%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추가로. 나중에 그러니까 법인세 정산할 때 법인세 그만큼의 세금이 더 부과가 되는 거죠. 일반 그 세금 액수에도. 양도소득세는 법인 상관없이 똑같이 세금을 내지 않나요? 법인은 법인세죠. 개인으로 따지면 소득세죠. 그러니까 소득세는 소득세인데 양도소득세는 말 그대로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인데 개인은 개인은 자기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내잖아요. 아니요 그거는 그다음에 뭔가를 소득세고 팔았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고. 그렇죠. 따로따로지 법인이 양도세를 안 법인은 다 통합해서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이 맞고요. 그거 가지고 법인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인은 양도소득세를 안 낸다. 법인세 모든 세율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요거 팔았을 경우에는 법인세라는 명목이지만 실제로는 양도한 행위에 대해서 추가 페널티 세금을 물려서 법인세 같이 부과가 된다는 거죠. 명목은 양도소득이 아니지만은 실명목은 양도소득이라는 거죠 법인에서. 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그렇게 거가. 그렇게 네. 모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대략적인 세금 그 느낌, 그다음에 이제 또 거래할 때 어느 정도 세금이 나오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고 전문가만큼 할 필요는 없지만 대화할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혜택으로서는 합법적인 사전 증여가 가능하다. 이게 이제 법인을 만들 때 자녀를 그 주주로 참여를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주주로 참여시킨 다음에 배당을 통해 가지고 사전 증여를 시행하거나 이런 방법들이 가능하다는 거고.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가 된다는 부분은 1년 합산 과세를 하기 때문에 중간에 내가 손실을 보더라도 이익 분고랑 합해 가지고 세금의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설사 손해를 보더라도 법인 같은 경우에는 2월 결승금이 10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올해 만일 잘못 부동산을 해서 10억을 손해를 봤더라도 10년 동안 앞으로 날 이득에서 그걸 가서 세금 공제를 받는 거니까 계속해서 네, 이월에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다 못 받은 부분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손해가 나는 그 굉장히 리스크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장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개인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다음에는 안 해주는 거죠. 그렇죠. 개인은 분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개인은 매매를 자주 하면은 이게 이제 매매 사업자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너는 매매 사업자야 이렇게 돼가지고 이 사람한테는 쓰여지게 된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누진세를 받게 되니까 힘들어지는데 법인은 그런 조치를 안 받고 아까 말씀처럼 법인세 하나로 그냥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잘할 수 있다. 그다음에 단점도 있을 텐데요. 법인을 했을 때 단점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상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끼리 거래하니까 어차피 부가세를 주고받고 이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입발부가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개인은 부가가치세를 안 내려고 그러는 거죠. 개인끼리 거래하면 안 내도 되는데 사업자라고 해서 내가 왜 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법인이 내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되면 그게 이제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만 85제곱미터 미만의 주택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거래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안 냅니다. 또는 그 일정 기간 동안 그 이상의 평수는 임대를 쭉 주다가 임대사업자로서 하고 나서 하면은 괜찮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해야지 다른 사업자한테 파는 경우에는 뭐 상관이 없는데 개인한테 매도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소재지가 가밀 억제권역이고 설립이 5년 미만이면은 가밀 억제권 내에 있는 부동산 취직할 때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그래서 원래 2%인데 4%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법인이 5년 이상이 됐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돼야 됩니다. 아니면 법인 소재지가 다르거나. 그래서 수도권 가밀 억제권역은 뭐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울과 그 주변에 이제 그런 권역들입니다. 이제 기타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대응 방안이 있는데 이제 3번은 비사업용 같은 경우는 추가가세 10%를 내니까 그거 내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경우에 대출 부분인데 개인은 지금 조정지역 내에 DTI
DSR 해가지고 대출 규제가 있기 때문에 대출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을 사고 싶어도 집을 살 수가 없는데 법인은 그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그냥 대출 받아서 구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단점으로서 법인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없어서 왜냐하면 법인은 비과세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비과세 물건이나 감면 물건은 개인 명의로 사는 게 좋고 이제 과세가 되거나 단기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법인 거래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그러겠네요. 1억에 샀는데 10년 뒤에 20억이다. 법인이 샀으면은 19억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없으니 19억에 대한 그거에 이익에 대한 그 세금 다 내야 된다고. 그렇죠. 네. 그때는 법인이 아니고 그네. 개인 사람이 맞네. 그것을 이제 혜택 받을 수 있다면 그렇죠. 네. 자기가 뭐 3주택이고 막 이렇게 된 상황이면 개인이라 하더라도 세금을 많이 맞으니까 그 경우에는 오히려 법인이 더 나은데 일가구 2주택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는 개인이 혼자 갖고 있는 게 비과세 혜택을 받으니까 한 주택이라면 네. 그렇게 되죠. 19억이 올라가서 세금이 얼마 안 되겠네. 그렇죠. 9억이 20%. 1억인데 20억이 됐으면 19억이잖아요. 그거에 이제 10억이니까 20% 준대. 20%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80% 되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해도 19억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큰 돈을 안 벌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9억 원까지는 또 면제고 네. 그 나머지 11억에 대해서 80% 빼고 나면은 네. 2, 3억 정도만 되는 거고 그 2, 3억에 대해서 과세 표준만큼 얻어맞는 거니까 네, 뭐 크지 않은 거죠. 그 법인으로 했을 경우는 뭐 25% 맞는다고 하면 근데 꽤 되겠죠. 노무현 대통령 때 그 말이 있었거든요. 시골 어르신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한테 그 정보 올린다 해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계산도 안 해보고 다 피해보는 것처럼. 근데 알고 보니까 세금이 얼마 안 됐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 크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관련해서는 부가가치세는 항상 조심해라.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내는 경우에는 매입공제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 하라라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잘 이해하고 계시죠? 부가가치세를 내가 냈을 경우에 그게 매입공제 처리가 되면은 사실은 그 돈은 뭐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어차피 매입공제세 빠지게 되니까. 근데 그게 없는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좀 될 수가 있죠. 어려운 말이네요. 양도소득세 내다 부가가치세 당하지 마라. 매입세 공제가 가능해야 된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안 내려고 법인을 만들어서 했는데 법인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모든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얻어맞는데 네. 그거를 내게 되면 10%를 더 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10%를 매입공제로 빼게 되면 법인은 그 10%가 사실은 부담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매입공제를 할 수 없다면 자기가 어디서 그렇게 뭔가 비용 쓰는 게 없다면 매입공제 자체가 성립이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디 가서 공제 받을 데가 없으니까 그 돈이 다 손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인이 임대차를 등록했을 때 혜택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부분들이 쭉 있고요. 이 부분은 뭐 지금까지 쭉 설명을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일반적인 법인 설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개인인데 이거를 부동산으로 돌려서 하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또 뭐 등록세, 취득세 다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퀘스천을 가질 수가 있어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상법상 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그 설립 신고를 하고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게 되면 이제 된다는 거고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법인 전환에 대한 방식이죠. 근데 조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가지고 새롭게 법인을 이제 전환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개인의 명의의 자산을 신설법인으로 이전하면서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는 방식을 쓰면 양도소득세는 2월 가세로 나중에 이제 세금을 내도 되고 취득등록세는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한번 이중으로 안 내도 되니까 내 자산을 법인으로 돌리는 것에 큰 코스트 없이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방법도 저기 보면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포괄 사업 양수도 방식과 현물 출자 방식이 있는데 포괄 사업 양수도 방식은 법인 설립한 다음에 내 사업자의 자산을 그냥 인수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고 하면 사업자를 설립하는 당시에 자산 자금이 등록 현금이 많이 필요하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 쓰는 방법은 아니고 2번 현물 출자 방식에 의해서 많이 씁니다. 이제 개인 사업자 대표의 그 사업용 자산과 부채를 출자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갖는 자산을 가지고 이건 내 출자금이야 라고 해서 그 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그것을 등록하면은 큰 현금 없이 그냥 이렇게 전환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만 그 과정에서는 이제 그 현물 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를 공정히 하는 부분은 필요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는 이월이 된다고요. 그러고 취득세는 없고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포괄 양수했을 때 포괄양수했을 때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포괄 양수했을 때도 그렇고 현물 출자 방식으로 했을 때도 다 마찬가지인데 어떤 우려가 있을 수 있냐면 내가 이미 이제 내 이름으로 이걸 등록했다가 법인 이름을 바꾸니 취등록세 또 뭐 2% 4%씩 또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 해도 된다는 얘기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 조세특례법에 의해서 그다음에 이제 양도세 이 법은 뭐냐면 내가 원래 이거를 뭐 대면 100억짜리 자산인데 20억이 사가지고 80억의 이익이 지금 현재 상징 상태인데 이거를 이제 법인으로 등록하자고 하니 20억에 사서 100억에 판 거 같은 모양이 되니까 80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가 물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양도소득세를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다음 법인에서 물어도 되게 이월을 이렇게 시켜준다는 거죠. 그 법인 법 자체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매매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인 운영 시의 유의점 중에서 첫 번째 이 그 정관을 포괄적으로 적어야 유리하다라는 얘기는 아까 사업용, 비사업용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용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내 정관에 포함된 활동을 위한 부동산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때는 내 사업 목표가 부동산 뭐 임대업이 아닌데 부동산 임대업을 했다. 그러면은 이게 사업용이 아닌 것이 돼가지고 비사업용이 돼가지고 10%를 더 맞을 수 있으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게 사업용으로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 다음에 이제 법인이 아니고 그냥 사업자, 그러니까 개인 자격이 아니라 사업자 자격으로 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걸 이제 사고 팔고 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단점은 아까 얘기했던 부가가치세 문제인데 이 부가가치세는 여기 뭐 중대주택, 오피스텔, 사무실, 상가 이런 데 다 부과가 되게 되고요. 토지에 부과가 안 되는 이유는 토지 자체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우리 정부의 그 법적 해석이에요. 그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부가가치 창출에 쓰이는 거지만 토지는 그냥 가만히 있는 부동성의 자산이다. 그래서 토지는 빼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 보시면 매도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을 하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원래 부가세라는 것은 그 돈을 받는 사람이 정부한테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개인은 이 세금 신고를 안 하거든요. 부가가치세 신고에 의무가 없거든요. 사업자들만 있지. 그래서 이 경우에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죠. 둘 다 사업자인 경우는 괜찮은데 사업자가 팔았는데 매수를 개인이 했다.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원래 엔드 유저가 되는 거잖아요. 소비자가. 그러니까 개인이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개인이 사업자한테 부동산을 사고 싶겠습니까? 저기 가면 10%더 싸게 내가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업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내가 내야 되면은 10%만큼을 손해보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니까. 그 개인이 법인 걸 사게 되면은 그게 되는 거예요. 10%의 부가세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 우리 분양받을 때 부가세 내잖아요. 환급받을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사업자를 내서 나중에 한거를 뺏거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사업자 안 내면 환급 못 받는 거예요. 그냥 털리는 거예요. 10%. 틀린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거래 관계에서는 사실 개인이 안 낼 거기 때문에 사업자가 자기가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매입 금지를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 가능하겠네요. 매도할 때 이거 사업자가 내기하고 하는 걸로 살 수도 있겠네요. 개인이 그 가격 포함시켜서. 그렇죠. 어차피 시세가 힘이기 때문에 네. 매입자는 10%를 더 주고 살려고 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27억이 나왔는데 10%면 2억 신차이잖아요. 네. 개인이 그거 내려고 할 2억 무겁죠. 네, 그렇게 되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당연히 장점이 있겠죠. 첫 번째 장점은 매매 사업자로 등록했을 때는 단기 매매가 가능하다. 양도세 중과세가 되지 않는다. 아까 얘기했던 그 비사업용 토지 그런 것 빼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성금 이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까 법인에서 잠깐 설명했던 거랑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출 기준도 덜 받는다. 그래서 내가 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매매 사업자로서 이렇게 사고 팔고 해도 된다는 거죠. 법인이 굳이 아니더라도. 그다음에 단점은 매매 사업자 소득은 그 합산가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른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누진가세를 조심해야 되고, 직장인이 매매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에는 누진가세를 특히 이제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월급이 많은 경우에. 자, 그럼 이걸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